네, 어, 오늘 이제 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료 뒷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 자료 앞으로 옮겨왔고요. 오늘 그 부분을 빠르게 공부하고 RNN하고 트랜스포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트랜스포머 실습이 끝나면은 과제가 하나 나갈 거예요. 학기 초에 예고해드린 대로 과제가 하나 나갈 거고,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랜스포머 디코더까지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그 자연어가 아닌 이미지나 오디오, 그다음에 뭐 시계열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을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부르죠. 우리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고, V하고 소문자 I, T, 대문자 T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VI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구글에서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도, 아니, 2020년 10월에 발표를 했죠. 트랜스포머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연어만 그 처리하고 그 다른 모달리티에는 성공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글 사람들이 발표했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저자가 8명 정도 되는데, 원래 트랜스포머 저자가. 그 저자들이 구글을 다 퇴사했다는 뉴스를 제가 한 2, 3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요 비전 트랜스포머 저자는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구글 적을 수 있고, 여기 제목이 재밌죠? 이미지가 16 바이 16 워드랑 같다라는 뜻이죠. 이미지를 자연어처럼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16 바이 16 이미지를 16 바이 16의 작은 패치로 쪼갠 다음에 그 작은 패치를 가지고 토큰처럼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미지를 스플릿을 해요. 음, 고정 크기의 패치로 잘라요. 이미지를 자른 거를 패치라고 부릅니다. 예, 패치로 자르고 예를 들면은 16 바이 16 패치 또는 14 바이 14 패치 이런 식으로. 이건 픽셀이죠. 16픽셀, 세로 16픽셀, 가로 16픽셀짜리 이미지 패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패치는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컬러 같으면 3차원이 되겠지만 가로 세로가 있죠. 근데 자연어는 그냥 1차원 벡터죠. 그래서 그거를 1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해줘야 돼요. 프로젝션을 해주고 그 체원 크기를 맞춰주고 플래튼을 해줘야 돼요. 1차원으로.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임베딩 벡터의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플래튼을 해서 프로젝션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클래스 토큰 같은 거 트랜스포머에 별도의 입력으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요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에는 클래스 토큰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뭘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이미지 분류에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처리한 거고, 워낙 유명한 이 모델이다 보니까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서 발표한 뭐 오피셜한 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발표한 여러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 오늘 사용해 볼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 코드가 있고요. 자, 그럼 비전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그 패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야 되니까 패치 임베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랐죠. 잘라진 요 바둑판 한 칸을 패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치는 크기는 224 바이 224 해상도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 바이 14를 써요. 패치 크기가 여기가 14픽셀, 이쪽도 14픽셀 있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256 바이 256인 경우에는 16 바이 16을 보통 많이 써요. 패치 크기를. 예.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쪽으로 16개, 이쪽으로 16개 해서 총 256개의 패치를 만들기 위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차원이니까, 2차원 또는 3차원이니까, 그거를
벡터로 펴요. 쭉 펼치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다시 적당한 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줘야 되겠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차원을 보통 줄이거나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 번호를 붙여줘야 되겠죠? 순서 번호를. 그래서 1, 2, 3, 4 이런 번호들을 붙여가지고,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음, 사용을 하게 되겠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토큰을 패치 시퀀스의 맨 앞에, 왼쪽에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토큰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박스가 트랜스포머 인코더예요. 예, 인코더고 인코더를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인코더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 인베딩을 지나서 반복되는 요 스택을 우리 트랜스포머 인코더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요 파트예요. 요 파트고 요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걸 인베딩해서 트랜스포머 넣어야 되겠죠. 예, 그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서 그 패치들을 쭉 넣어주죠. 이 패치의 개수는 256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토큰을 앞에 하나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257개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미지를 펼친 거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거를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인베딩 차원하고 맞춘다고 했죠? 트랜스폼에서 쓸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여기 이게 무슨 색이죠? 여기 옅은 분홍색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래스 토큰 하나 추가한다 그랬죠? 예,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총 257개가 되는 거고, 이게 클래스 토큰이에요. 요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예,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주죠. 그래서 위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동일한 사이즈의 벡터를 초기화해 놓고 그 두 개가 더해지도록 합니다. 원래 여기서 나온 인베딩하고 여기 1, 2, 3, 4 써 있는 거는 그냥 개념적인 숫자이고 원래 벡터 값이죠. 벡터로 되어 있는 거고 길이는 동일해요. 원래 그 인베딩이랑.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샥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했으니까 차원은 같죠. 벡터 두 개 더해도 차원은 같아지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처럼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어텐션하고 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통과해서 뭐 이것저것 배워서 예, 뭐 리프레젠테이션들을 257개를 쭉 뽑겠죠. 얘는 인코더니까. 257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 클래스 토큰으로부터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면 걔를 MLP에 넣어요. 이게 분류기를 MLP로 만들었어요. 예, 그냥 그 프로젝션 헤드만 붙인 게 아니라 아웃풋 헤드만 붙인 게 아니라 넌 리니어한 그 성분 비선형을 사용한 네트워크를 쓴 거죠. 조금 더 잘 배우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뭐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 중에 하나로 맞춰주는 1000개의 소프트맥스 분포를 내주는 이런 형태의 출력을 내겠죠. ML 패드는 요거 뭐 트랜스포머라는 게 별도기 때문에 요거를 뭐 가볍게 쓰고 싶으면은 그냥 리니어 헤드 붙이고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면 되고요. 조금 더 내가 분류기를 좀 더 딥하게 쌓아서 분류 성능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MLP 헤드 붙이면 되고. 그래서 바닐라 VIT에서는 MLP를 썼어요. 분류를 하면 됩니다. 뭐 개념 어렵지 않죠? 예. 뭐 그냥 트랜스포머인데 기존의 자연어 처리에서 쓰던 형태는 여기 고정 길이의 토큰이 들어와서 고정 길이의 리프레젠테이션 나왔으니까 그 구조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바둑판으로 자르고 걔네들을 벡터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플래튼 시키고 프로젝션 시키고 이렇게 해서 넣었다 하는 거고요. 자, 어려운 거 없고 여기 그 구글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여기 이미지 잘라서 그 프로젝션 시키고 그다음에 인코더에 넣어서 열심히 어텐션 시켜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ML 패드에 있는 거 가지고 분류하고 뭐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성능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성능이 어, 제일 좋은 성능을 내긴 내요. 표를 보면은 기존에 가장 성능이 높았던 모델이 레즈넷 계통하고 이피션트 넷 계통이죠. 레즈넷 다음에 나온 게 이피션트 넷이니까 이피션트 넷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레즈넷을 조금 더 잘 옵티마이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능이 높은데 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만든 구글에서 만든 비전 트랜스포머는 여기 세 개예요. 세 개인데 그 학습한 데이터가 좀 달라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이미지넷 21K, 그러니까 2100만 장짜리 이미지넷을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JF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한 거예요. JFT 보통 300 밀리언이 있고 400 밀리언이 있는데 300 밀리언은 3억이잖아요. 3억 장짜리 이미지를 공부한 거고요. 얘는 얘도 3억 장짜리 이미지를 공부한 건데 이 패치의 길이가 좀 다르죠? 이건 14 바이 14 패치고 이건 16 바이 16 패치예요. 14 바이 14가 조금 더 성능이 높았어요. 예, 이 볼드체로 쓴 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 소타보다는 뭐 높긴 높죠. 얘가. 그런데 얘네 둘은 어때요? 얘네 둘은 기존 성능에 비교해서 요거 기존 소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이 보이죠? 비슷하죠? 예, 그런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안 좋죠. 그래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제대로 그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2100만 장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성능이 안 나옵니다. 예, 한 3억 장 정도 공부해야지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CNN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나요? 로컬한 성분들만 자기 주변 거만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 수를 많이 줄여놓은 게 CNN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전 트랜스폼은 어때요? 이미지의 전체 영역을 다 어텐션을 하죠. 이게 지금 257개가 들어가면 그 중에 로컬하게 어텐션 하지 않잖아요. 전체를 다 통으로 갖다 놓고 예, 다 비교해서 어텐션을 하죠. 퀄이 하나 만들어지고 키들은 257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지의 모든 영역을 다 한꺼번에 다 계속 관찰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CNN은 로컬한 부분만 보면서 그거를 조금 조금씩 확장하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예. 참고로 JFT 300 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있는 인하우스 데이터셋이에요. 구글 내부 데이터셋.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이 아닙니다. 치사하죠. 예. 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훈련 시간을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예, 보시면은 뭐 2500K니까 이제 1000이니까요. 2500 TPU V3 코어 데이스죠. 그러니까 그 2500, 그러니까 TPU라고 그냥 부를게요. TPU 하나 코어를 가지고 2500일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요 의미가 나타내는 거는 2500일이 걸리는데 2500일이라는 거는 TPU 코어 하나 가지고 시켰을 때고요. 한 8개짜리를 가지고 80코어짜리 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뭐 한 30 정도 곱하면 2500 나오잖아요. 그래서 80코어짜리 TPU를 가지고 한 달 정도 훈련시키면 뭐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뭐 이게 완벽한 병렬 처리가 됐을 때 그런 거고, 어쨌든 뭐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2500일이 걸린 거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4 곱하면 6만 시간 걸리죠. 코어 하나 가지고 하면. 그래서 6만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에 그 스팟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 온디맨드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1시간에 온디맨드는 1.2달러고 스팟을 빌리게 되면 0.151달러예요. 스팟을 빌린다는 거는 여기 프리엠터블하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다가 다른 사람이 써서 자원이 없으면은 나는 빠져야 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들어가서 돌리는 거예요. 뭐 자동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돌려주죠. 뭐 다시 새로 뭐 리런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게 개런티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의 방식으로 온디맨드 하게 되면 72,000불이면 대략 한 이게 한 1억 정도 되죠. 요거는 한 뭐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한 번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쪽집게도 아니고 이게 한 번 훈련시켜가지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얘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미 다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그 훈련된 모델을 가져다가 내가 조금만 파인 튜닝해서 보통 내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러면 이제 성능이 잘 나왔죠. JFT 300 밀리언을 공부했을 때 성능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미지넷 1K에 이렇게 그 오그멘테이션 하거나 디스틸레이션 해서 쓰게 되면 성능이 잘 나와요. 워낙
방대하게 배워놓은 거를 작은 일을 시키게 되면 네,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1K에 대해서 잘하고요. 요게 이미지넷 챌린지에 썼던 그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시각화를 좀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얘는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그 액티베이션 맵을 필터 가지고 배운 게 아니죠. CNN처럼. 그래서 CNN 시각화하는 것처럼 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는 없고 어텐션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그냥 그 어텐션 그 맵을 좀 맵이 아니라 이거는 어텐션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밝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게 입력이 레이블이 아마 뭐 개 같은 걸로 붙어 있었겠죠. 그럼 개를 이렇게 잘 보고 있는 거. 이미지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 비행기 전체를 이렇게 어텐드를 잘 하고 있고 뱀인가요? 예, 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CNN보다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CNN도 잘하는데 CNN이 잘 못하는 게 어떤 걸까요? CNN은 가정을 깔고 있죠. 이미지는 자기 주변만 관찰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배운 필터를 이미지에 여기저기서 똑같이 쓸 수 있다. 라는 가정을 깔고 뉴럴넷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가정을 어기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내가 로컬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쌓아간 지식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안 되는 경우는 로컬하지 않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으면은 비행기가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크게 봐야지만 이게 비행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경우에 CNN은 잘 못하겠죠. 그렇죠? 로컬한 거 배워봐야 뭐 비행기 표면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날개는 저쪽 끝에 있는데. 그래서 어, 그, 그런 CNN이 찾지 못하는 부분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얘는 풀 어텐션이니까 전체를 다 보니까. 대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미지가 필요하고 또 공부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뭐 이런 뭐 장점은 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은 높아진다라는 거고 예, 뭐 그런 정도의 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제가 비전 트랜스포머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미지 말고도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트랜스포머는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디오 같은 경우에, 예, 오디오는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많이 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줄였는데, 오디오에서도 많이 쓰고요. 오디오에서는 그러면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만들까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미지 패치를 만들었잖아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오디오는 이런 웨이브 폼이에요.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건 시간축에 대해서 뭐 앰플리튜드가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뭐 이걸 적당히 시간을 잘라가지고 표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표현이. 1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2차원으로 바꿔요. 1차원에 대해서 2차원으로 바꾸게 되는데 2차원이라고 는 뭐냐면은 풀이의 변환을 하면 되죠. 풀이의 변환을 하는데 이 전체를 놓고 풀이의 변환 하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디오가 기니까. 그래서 이걸 작은 시간으로 잘라서 그 파트에 대해서 프리의 변환들을 해줘요. 그래서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면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이쪽은 주파수예요. 이제 프리의 변환했으니까 주파수 성분이 보여야 되니까 세로축은 주파수 성분이고요. 그러면 주파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크기,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로, 세로가 어떤 축이고 값은 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색깔이라고 하는 건 Z축으로 뭐 표현이 돼 있겠죠. 입체를 생각한다면. 네, 색깔로 표현한 거고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아까 이미지 처리하듯이 잘라서 자르는데 이렇게 세로로만 자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왜냐면 시간에 따라 잘라야 되니까 그렇게 자르진 않고 이걸 바둑판처럼 잘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똑같이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뭐 1, 2, 3, 4, 뭐 8까지 그림상에 이렇게 보이는데 펼쳐가지고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예, 위치 정보 주고 예, 뭐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예, 똑같이 넣어서 훈련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오디오 분류하면 됩니다. 뭐 화난 목소리인지 뭐 기쁜 목소리인지 그런 것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음. 자,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도 비슷해요. 시계열 데이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입력을 받아서 모델이 과거의 입력을 받아서 미래에
어느 정도의 그 예측값을 한꺼번에 내주는 거죠. 뭐 보통 이런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얘가 과거 정보 이만큼 배워서 미래 정보 이만큼 예측하는 거를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측값을 내면은 실제 정답과 비교해서 뭐 MSE 로스 같은 거 계산해서 로스 줘서 백프로파게이션 시키면은 여기 있는 요 W가 배워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계열 데이터들을 트랜스포머에 넣어야 되니까 얘가 트랜스포머입니다.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토큰으로 바꿔야죠. 토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잘라서 그 토큰 임베딩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하게 되는데 요걸 잡을 때 좀 방법이 시계열 데이터는 약간 달라요. 만약에 처음에 나온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계열 예측 모델들은 요 시점 값들을 그냥 편의상 주가라고 할게요. 예, 뭐 언제 그 10일 전 주가, 9일 전 주가, 8일 전 주가 이렇게 주가라고 할게요. 여기 뭐 시가, 종가, 저가, 거래량 뭐 이런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뭐 여기 시가, 종가, 거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하루치씩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루치씩을 모아서 토큰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멘틱이 없어져요, 토큰에. 자, 시계열 데이터의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담아야 되죠? 뭐 며칠치가 모여 있어야 그게 모여 있어서 그게 하나의 토큰이 되어야 그 토큰 자체가 의미를 갖죠. 우리 자연어도 단어가 의미를 갖잖아요. 자연어를 토큰으로 바꿨을 때 뭐 호랑이는 하면 호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값을 그냥 하나 띡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그 값밖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뭐 어떤 주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어느 정도 담겨 있어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주변 관계들까지 사용해서 배울 텐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한 토막만 내버리면. 네, 그래서 우리 자연어 처리할 때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좀 모아서 넣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단위로 패치를 만든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어줄 때요. 처음에 시도한 게 패치 TST예요. 넣어줄 때, 자를 때, 요건 좀 오버래핑하게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도 그렇게 잘랐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 겹치게, 어느 정도. 배치를 그렇게 넣어서 하는 게 일단은 성능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시계열 쪽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아직 여러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제대로 성능 내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동작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조금 더 그 최신 이런 모델들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혹시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오시면은 혹시 뭐 제 꿈이 그 대박 내는 거니까 혹시 알아요? 저랑 같이 부자가 될지.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끝났고요. 이제 시간이 할 게 많은데 제가 이 랩 쪽을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복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먼저 이제 RNN하고 어텐션 이쪽을 우리가 실습을 안 했죠. 그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분류 굉장히 쉬운 거니까 텍스트 분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텍스트 분류 모델이 있죠? 보이시죠? 분류 모델이 있는데 분류 모델의 항상 끝단은 뭘까요? 내가 분류할 그 카테고리의 개수로 소프트맥스 분포를 내주는 그렇죠? 이런 그 모듈이 들어있겠죠? 그렇게 돼서 분류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이런 어, 텍스트가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게 되면은 요 여기 토큰이에요. 지금 X1, X2가 여기 나와 있는 토큰들을 쭉 모아서 X라고 하는 시퀀스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 쏙 들어가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뭘까요? 날씨죠. 그쵸? 날씨다 하고, 어, 여기 원합 벡터들이니까 이게 뭐 몇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7차원이잖아요. 7차원 원합 벡터에, 여기 정답은 1, 0, 0, 0, 0, 0, 0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얘는 소프트맥스 분포를 내주면은, 뭐, 1 위치에 있는 확률, 두 번째 확률, 이런 거 쭉 내겠죠. 그쵸? 그래서, 그, 1에 있는 확률 값, 0.7을 냈다라고 하면은, 0.7을 로그를 취하고,
여기에 2를 곱하니까 뭐 2는 곱하면 안 하고요. 로그는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로그 0.7, 요 확률, 여기에 대한 확률, 그거를 로스로 계산해 주면 되죠. 로스로 줘서 훈련을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역시 이런 뉴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를 뭐 주식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쿨을 좋아하니 코요테를 좋아하니 BTS를 좋아하니 들어가면 요거는 연예 뉴스죠. 예, 연예죠. 예, 연예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면 됩니다. 예, LG 트윈스 이게 제가 2023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 그 다시 우승을 또 해가지고 예, 이게 맞네요. 이 내용이 예, 이게 한 번 맞고 영원히 오랫동안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그 텍스트 분류 모델이죠. 예, 요거를 이제 지금 해볼 거는 로이터 뉴스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로이터 뉴스 데이터셋은 11,228개의 뉴스 기사를 모아놨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개수는 46개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참고로 로이터 뉴스 데이터셋 자체가 데이터 포인트가 11,228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은데, 케라스에서 예, 요거를 줄여놨어요. 예, 좀 교육용으로 쓰기 편하게 하도록. 예, 그래서 그렇게 줄여놓은 게 11,228개예요. 카테고리는 46개고요. 그래서 모델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할 텐데, 입력의 길이를 내가 음, 몇 단어까지 받을 것이냐, 토큰 몇 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거죠. 예, 100개를 받도록 할게요. X1부터 X100까지. 그 다음에 임베딩을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1000차원을 100차원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이 1000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단어의 개수를 내가 1000개까지만 쓰겠다라는 거죠. 그 1000개 넘어가는 단어는 내가 그냥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단어까지만 내가 배울 거고 그 1000단어 중에서 1000단어를 가지고 임베딩 차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100차원으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밀집 벡터의 크기가 100차원이에요. 그다음에 LSTM을 쓸 건데 지금 LSTM을 하기 위해서는 요 히든 벡터의 또 디멘션이 필요하죠? 이 히든 벡터의 디멘션도 100으로 할게요. 편의상. 꼭 이 X의 차원하고요. 요건 임베딩 차원이고 이건 히든 벡터 차원이잖아요. 이게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뭐 더해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직접적으로 뭐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여기에 W 곱해지고 여기에 U 곱해져 가지고 예, 여기서 웨이티드 썸이 만들어져서 활성화하면서 통과한 게 이 H1이기 때문에 차원은 뭐 전혀 불일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코드를 이제 볼 텐데요. 제가 코드를 모아서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실 올려놨죠. 예, 그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예, 코드를 제가 어, 이렇게 너무 느려서 예, 코드를 제가 띄워놨어요. 예, 이겁니다. 예, 코드는 너무 쉬워요. 뭐 보시면은 필요한 것들 임포트를 쭉 하신 다음에 로이터 뉴스 데이터셋을 읽어드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로이터 뉴스가 진짜 로우 데이터로 있으면은 그걸 막 가공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케라스에서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로이터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케라스에 들어있잖아요. 케라스 데이터셋에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 불러주시게 되면 불러드릴 때 이제 뭐 최대 단어의 개수를 내가 몇 개까지 할지 그 다음에 테스트 스플릿을 얼마로 줄지 20%를 테스트 셋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으면 돼요. 그럼 여기다 싹 저장이 돼요. 너무 깔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퀀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입력 시퀀스 지금 단어 하나하나 처리할 게 아니라 시퀀스 단위로 처리할 거니까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퀀스를 최대 길이를 100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입력 그 100단어까지를 내가 최대 시퀀스 길이. 그러니까 100단어가 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자를 거라는 거고. 100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딩을 하겠죠. 예, 임의로. 그렇게 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패드 시퀀스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들은 원화 인코딩을 했죠. 직접적으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원화 벡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원화 벡터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모델 만들었는데 모델은 뭐 임베딩 먼저 처음에 해야 되니까 임베딩 이렇게 입력 1000차원을 100차원으로 줄여주도록 임베딩 했고요. 임베딩 레이어 우리 앞에서 한번 써본 적이 있었죠. 예.
그거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임베딩한 거 그냥 LSTM에 넣어주고, LSTM의 히든 벡터의 길이는 100이고요. 활성화 함수는 여기는 대부분 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씁니다. 옛날에 나온 거라서. 항상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렐루로 쓰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해봤는데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써주시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로 46차원으로 마지막에 프로젝션 헤드 달아주면 되겠죠. 예, 그럼 뭐 끝나요. 예, 모델이 너무 단순하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해주고 얼리 스타핑 넣어주고 뭐 훈련시키면 돼요. 200회 반복해서 훈련시켜주고 예, 끝입니다. 예, 테스트 정화도 재중되죠.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요? 음, 찍을 때 여러분들 화면에 우리 맨날 애큐러시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시전이나 리콜도 이렇게 한번 찍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 F1은 참고로 케라스에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밖에다 만들어주고 그걸 불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릴 상황이죠. 자, 뭐 여기 그 보시면은 이제 쭉 이제 돌아갈 거예요. 쭉 돌아간 다음에 이따가 결과 나오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이터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감정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감정 분류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어떤 그 영화 감상평을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요. 받아가지고 뭐 다양한 감상평이 있죠. 2,500개, 아니 25,000개네요. 25,000개의 영화 리뷰를 이렇게 다 공부해가지고 얘가 내는 거 여기 시그모이드죠. 시그모이드는 0부터 1 사이 값으로 내주죠. 그래서 1이면은 긍정적인 영화평이고요. 0이면은 부정적인 영화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 부정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진 분류하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셋 중에서 뭐가 있냐면 IMDb라고 하는 게 있죠. IMDb 데이터셋인데 이게 IMDb가 사실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있던 그 데이터인데 예, 이 IMDb 데이터셋에는 영화 리뷰가 상세하게 적혀 있고 전문가 리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서 분류를 할 텐데 그냥 분류하면 아까보다 더 문제가 쉽겠죠. 아까 소프트맥스보다 이진 분류가 조금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잔재주를 좀 뭐 부리는 차원에서 원디 CNN을 한번 앞에다 한번 적용을 해서 그 텍스트로부터 피처를 좀 추출한 다음에 그 피처를 LSTM 배우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은 뭐 IMDb인데 요거는 그 리뷰가 5만 개가 들어있어요. 5만 개가 들어있고 모델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번에 좀 더 리뷰가 길어요. 예, 이게 영화에 대한 제대로 된 리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500단어까지, 500토큰까지 시퀀스로 만들어서 쓸 거고, 인풋 인베딩도, 우리 단어가 문장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보캐블러리도 좀 많겠죠. 그래서 5000 차원짜리 원하는 벡터로, 구성을 한 다음에 보캐블러리를, 그거를 인베딩 차원을 100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x가 100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RNN에 들어가는 x가.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를 2200으로 늘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이거는? 히든 벡터가 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력이 들어온 거를 다 압축을 해야 되죠. 오래전에 들어왔던 것부터 지금까지. 그럼 이게 작으면은 압축 용량이 딸리겠죠. 내가 뭔가 표현의 제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표현력 향상을 좀 도모하는 차원에서 200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계속 키워준다고 해서 성능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또. 예,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올려줘도 되겠지만, 적정한 크기가 있을 거예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게 커질수록.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을 쓸 거니까, 컨버전을 하려면은 커널 사이즈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터의 크기, 개수 정해줘야 되죠. 64개 쓸 거고, 커널 사이즈 5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5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3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맥스 풀링도 한번 뭐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역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끝났을까요? 아, 끝났네요. 예, 쭉 끝나서 아까 보시면은 그 46개로 분류하는 거는
뭐,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여기 테스트를 했잖아요. 코드상에서. 그래서 73%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고, 얼리 스타핑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찍고 올라가니까, 얼리 스타핑이 됐고, 73%면 이게 46개 중에 하나 맞추면은 여러분들 한 2% 정도밖에 성능이 안 나오죠. 랜덤하게 찍으면은. 예, 그거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죠, 지금. 예, LSTM 썼는데도 뭐 성능이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파일, 제가, 음, 아래는, 아까 파일 이름이 뭐였나요? IMDb. 예, 네. 이거 이제 IMDb 불러서 긍부정 분류하는 건데, 앞에서 CNN으로 한번 처리해서 RNN에 넣는 이런 구조죠. 예, 그래서 뭐 IMDb 임포트 해야 될 거고, 예, 여기 IMDb 로드 데이터 해서 5천 단어까지 내가 받았고, 시퀀스 길이는 500. 영화 리뷰의 길이를 500개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인베딩은 그 의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 뭐 드랍아웃도 한번 썼어요. 이렇게 드랍아웃 한번 적용했고, 뭐 옵션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고, 제일 먼저 할 게 요 요거죠. 컨버루션이죠. 그렇죠. 컨버루션. 원디 컨버루션 해서 뭐 필터의 개수는 64개고 커널 사이즈는 5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패딩을 했고 액티베이션은 렐로 썼고요. 스트라이드는 1로 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맥스 풀링 한번 하고 여기 뒤에는 뭐 LSTM, 댄스,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코드상에서. 네, 뭐 컴파일하는 기분이고 얼리 스타핑 예, 페이션스 5 줘가지고 5번 5번 전께 더 좋으면 멈추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25% 썼고요. 예, 100회까지 최대 훈련을 시켰고 시각화했고 했습니다. 돌리면 되죠 이제 어려운 거 없죠? 이것도 역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세션 관리 제가 이거를 그 콜앱을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써보고 수업할 때 쓰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뭐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간혹 뭐야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제 코드를 다 확인 못하고 들어오면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이 콜앱이 꽤 있어요. 콜앱이 아니라 이 텐서플로우가 버전이 이렇게 바뀌면서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 이제 제가 당황을 하게 되는데 약간 그거는 뭐 아니지만 돌아가고 있고 이따가 또 결과는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진 분류니까 성능이 한 90% 나와야 되겠죠? 솔직히 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 로봇 포즈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우리 로봇에서 음, 끝단, 팔이 있으면 팔의 끝단에 그 위치, 좌표가 있겠죠. X, Y, Z. 좌표가 있고, 좌표만 가지고는 다 모든 게 표현 안 된다고 했죠. 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랬죠. 각 축으로, X, Y, Z 축으로의 그 어떤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X, Y, Z, 요 피치 롤, 또는 뭐 롤 피치 요 순서대로 하는데, 그 6개를 합쳐서 포즈라고 해요. 포즈라고 합니다. 우리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허공에 떠 있으면 그 공중에 있는 그 좌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가 필요하잖아요. 저, 점만 찍어서 안 되겠죠? 비행기가 지금 뭐, 뭐 303시 방향으로 뭐 10도 상승하고 있고 비행기가 왼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다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그런 정보들이 요 피치롤이에요. 네, 그 방향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6개를 담고 있죠. 요 데이터셋은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입력으로는 그 관절 값들, 관절의 모터라는 거 회전하는 거니까 그 회전 각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각도 6개, 6축이에요. 지금 축이 6개가 있어서 6개의 조인트 앵글하고
그 조인트 앵글에 주어지게 되면 그때 XYZ가 나오고 요 피치 롤이 측정이 돼 있겠죠. 그거를 모아놓은 데이터 셋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은 참고로 다시 기억을 이걸 숙제를 제가 또 낼 거니까 또 한번 기억을 되돌려 떠올려 보면 왜 6축이냐면은 조인트 앵글이 몇 개냐면은 여기에 지금 요거 회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빙빙 돌아요. 여기 모터 하나 있고 요것도 회전해요. 그래서 요거를 회전할 때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요 아래 회전은 방향을 바꾸는 거고 위에 회전은 높낮이 조절하는 거고 Q2는 Q3는 뭐예요? 돌리면 이게 앞으로 쭉 나가요. 네, 뒤로 가거나.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Q3고 여기 세 개가 있는데 모터가 그 이유는 얘가 어, 손끝 같은 거예요. 손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360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모든 축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터가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Q4, Q5, Q6. 그래서 그 각각의 값들이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어, 그거에 그때 이 모터의 값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포스 값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입력으로 이 조인트 앵글들이 쭉 들어가요. Q1부터 Q6까지 들어가서 그때 다음 스텝에서의 이 포즈를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럼 현재 입력에 대해서 바로 다음 스텝에 그 포즈를 예측을 할 건데 아까 제가 이거 시계열 데이터죠. 시간에 따라 모아놓은 거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넣는 게 좋다 그랬나요? 아니면 좋다 그랬나요? 시계열 데이터를 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모아서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개를 모았어요, 이렇게. 예. T 빼기 1부터 T 빼기 10까지. 예. 과거에 10개를 모았고요. 그래서 T를 예측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10일 전까지의 주가들을 쭉쭉쭉 10개를 모은 다음에 오늘 주가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하고 똑같은 거죠. 예, 주가 대신 이런 그 관절값들이 들어간 거고 내가 맞출 거는 그때 요 끝단의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스트라이드를 주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동작할 수 있겠죠. 스트라이드를 1로 주게 되면은요. 1부터 10 그냥 인덱스 번호를 그냥 1, 2, 3, 4로 쭉 붙였다고 쳤을 때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주고 11번째를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2부터 11을 넣어서 12를 맞추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스트라이드를 10으로 줘서 1부터 10까지 준 다음에 10일 맞추게 하고 11부터 20 준 다음에 20일 맞추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이건 뭐 구현상의 이슈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그런 코드를 이제 한번 짤 텐데 역시 데이터셋은 우리 원래 썼던 요 IRB 2400 데이터셋을 쓸 거고 LSTM을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구조는 인풋 쉐입이 이제는 하나하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10개를 모아야 되죠. 10개를 모아서 10 타임 스텝과 6을 모아서 데이터로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스트라이드는 제가 아마 1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LSTM은 뭐 히든 사이즈예요. 이건 히든 벡터의 크기. 아까 100, 200 썼었는데 이제 이 128개, 128 디멘션짜리 벡터 쓸 거고 댄스는 64, 또 6. 그 뒤에 지금 어, 그 레이어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현할 건데 제가 여러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뭐 RNN만 쓰는 코드, RNN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CNN도 같이 쓰는 코드, 어텐션을 적용한 코드, 뭐 그다음에 역기구학, 그러니까는 그 반대로 풀어주는 거. 지금은 입력하고 출력을 뒤집어서 넣어서 예, 반대로 이번에는 그 엔드 이펙터의 포즈를 보고 반대로 그때 그 팔의 관절 값들이 얼마였는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요 위에 거, 위에 거만 한번 찍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으로 밀리면은 이게 할 게 많아서 아까 했던 건데 뭐 86%밖에 안 나왔네요. 뭐 좀 모델을 좀 손을 좀 봐야겠어요. 86%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포드 키네마틱스 뭐 여기 어텐션 적용한 거고요. 요거는 CNN도 적용한 거고요.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그때 이제 읽는 거는 요건 데이터 로더가 없으니까요. 직접 읽어야죠, 이제. CSV 파일로부터 직접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읽었죠? 예. 로드 CSV로 읽었고, 전 처리할 게 없어요. 여기 너무 깔끔한 데이터라서 읽은 다음에 그냥 내가 필요한 값만 점 values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다 집어넣고요. XYZ 요 빛이 롤이 필요하니까 뽑아서 넣으면 돼요.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CSV 파일에. 예, 그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그걸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할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데이터를 인풋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가 되도록 값들을 다 스케일링을 해줘서 스케일링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가. 이건 스케일러 만든 거고, 실제로 스케일링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보지만 스케일링을 했으면은 실제 값을 찍으려면 모델에선 스케일된 대로 막 배워서 출력까지 내지만 그 출력을 실제 값으로 다시 인버스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 끝에 가면은 역정교화하는 거, 요거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예측값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진짜 값이죠. 우리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로 다 처리 끝내고 나온 최종적인 값을 다시 원래 스케일로 되돌려주는, 예, 그건 여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찍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예, 역정교환 다음에 값을 찍은 거죠. 내부 구조는 뭐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 먼저 리스트 그냥 빈 거 두 개 만들어 놓고 아까 10개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타임스텝 10개를. 그래서 여기 지금 10개가 있고 크리에이트 시퀀스 하게 되면은, 예, 결국은 요게 호출이 되고 요 함수에서는 하는 거는 x는 지금 10개 모아가지고 하나씩 어펜드 해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x 길이만큼 y는 그냥 빈 거에다 하나 붙여주고요. 그러면은 y는 그냥 하나고요. x는 10개가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퀀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넣어서 훈련시키면 됩니다. 네, 모델 구성해서 이 구성된 모델에 넣어서. 네. 네, 뭐 모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요 쉐입은 16이겠죠? 네, 찍어보시면 나오고 훈련시키면 돼요. 이것도 이제 돌리면 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직접 돌려보시고 4개 정도가 있었는데, 각자 돌려보시면 되고, 음, 제가 설명을 해놨었군요. 예, 이런 구조이고, 그 다음에 뭐 CNN 쓰는 게 있었는데, CNN 같은 경우에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64, 필터 64개, 그다음 커널은 사이즈가 3이니까, 아까 제가 10개를 모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는 6이죠.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CNN 필터를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이렇게 적용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얘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CNN으로. 그쵸? 내가 6개 이쪽 관계를 배우고 싶진 않죠.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10개의 값들이, 지금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그, 관절 값이었잖아요. 관절의 그 각도 값들이 어떻게 쭉 바뀌어 왔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이쪽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CNN 필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3x 1짜리 필터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배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64개를 썼기 때문에, 예, 패딩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크기는 10이 유지가 되고, 64개가 만들어지겠죠. 이쪽 방향으로. 필터가 지금 64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입력이 바뀐 다음에 LSTM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원래는 그냥 이게 들어갔는데, 요 파트가 이걸 그냥 넣어주지 않고 필터링을 한번 해서 CNN 한번 통과시켜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를 RNN에 넣어서 학습을 시킨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코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트랜스포머는 지금 인코더가 있고요. 인코더 온리 구조가 있고, 디코더 온리 구조가 있고, 또 인코더 디코더가 결합된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인코더 온리 구조하고 디코더 온리 구조를 살펴볼 거고, 인코더 디코더 결합된 구조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숙제로 내겠죠. 예, 숙제로, 예, 과제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예, 요즘에 과제하는 게 뭐 코드 자동 생성해 주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내나 마나인데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더 랩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인코더인데
데이터는 IMDb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아까 케라스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케라스에서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한번 데이터 로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꼭 그렇게 노가다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데이터 로더는 중요한 데이터셋은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거 불러다 쓰면 되는 거라서 뭐 IMDb니까요. 긍부정 분류하는 거고요. 레이블이 긍정, 부정으로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분류하는 거고 데이터는 똑같고요. 모델 구조는 뭐 인베딩 256차원으로 줄여서 할 거고 아까는 500차원이었죠? 500차원이 아니라 256차원으로 500차원이었나? 예, 256으로 줄일 거고 글로벌 맥스 풀링, 뭐 드롭아웃,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의 그 어텐션 헤드의 개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어텐션 헤드 바닐라에서는 8개였죠. 예. 근데 그건 데이터가 많으니까 8개나 쓴 거고 우리 지금 5만 개 가지고 초기 이니셜라이즈 된 웨이트를 지금 훈련시킬 거예요. 어디서 사전 학습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으로 훈련시킬 건데 헤드를 8개 쓴다? 데이터가 5만 개다? 그러면 그거는 보나마나 오버피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그냥 2개만 붙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코드는 여기 보시면 되고 제가 코드를 옮겨 붙여놨으니까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IMDb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다운로드를 직접 해와야 되겠죠. 케라스를 안 쓸 거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걸 제공을 해줍니다. 이 파일을 가져오면 돼요. 이게 IMDb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압축 풀고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그러면은 실행하게 되면은 예, 압축을 풀어요. 이렇게. 자,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미리 다 가공해 놓은 거고 이 데이터를 이 스탠포드에서 뭐 하는 거는 원시 텍스트예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손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손질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훈련 셋, 검증 셋,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각 폴더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습니다. 네, 그런 코드를 보시면 되고 음, 제가 예전에는 이 코드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지금 좀 그냥 빠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벡터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자유니까 그걸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 맥스 랭스는 뭐 600으로 할 거고요. 최대 길이를 계속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네요. 뭐 100, 200, 256 썼다가 600. 그다음에 토큰의 최대 개수는 2만 개. 이거는 진짜로 이제 거의 풀 보캐블러리 다 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텍스트를 벡터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클래스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했나요? 기억이 잘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요번 학기에 뺀 것 같은데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벡터로 바꾸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벡터화된 텍스트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과정을 아까 케라스에서는 한 방에 끝낸 거예요. 로드 데이터로. 자, 이제 인코더 만드는 부분을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이렇게 생겼죠. 보시듯이. 이 구조를 그대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럼 뭘 구현해야 돼요? 멀티헤드 어텐션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는 거 구현해야 되고, 레이어 놈 구현해야 되고, 피드 포워드 구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구현해놓은 그 애드하고 놈 하는 것 그냥 또 한번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해야 되죠. 인풋 인베딩, 그다음 포지셔널 인코딩도 해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구조대로 붙이면 되죠. 그리고 레지주얼 커넥션들이 있으니까 스킵 커넥션이 이루어지도록 또 구현해야 되겠죠. 이 구조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근데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현해라? 야,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다 구현이 돼 있어요. 한번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뭐 초기화 메소드니까 한번 보시면은 쭉 필요한 값들이 있고요. 처음에 레이어스에다가 멀티헤드 어텐션 해서 뭐 이런 것 값들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시퀀셜 아래 댄스 2개를 써놓은 거는 여기에요. 요거 여기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제가
댄스층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댄스층이 하나 있고, 저 웨이티드 썸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렐로 통과했고, 그게 다시 어파인 변환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파인 트랜스폼 한 번, 그게 렐로 통과, 다시 어파인 변환 한 번, 이렇게 생겼었죠. 투 레이어였죠. 그거 그대로예요. 예. 어파인 변환이니까 이게 댄스가 하고 렐로 한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파인 변환 한 번. 여기 활성함수 없죠. 요게 중요해요. 여기 활성함수 안 달아요. 예, 어파인 변환만 해서 프로젝션만 시켜서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레이어 놈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 부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자,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포지셔널 인베딩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있어요. 예,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초기화 메소드만 있는 그 클래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빌드하고 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어, 그 뭐 빌드 메소드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포지셔널 인베딩을 빌드하죠. 그렇죠? 포지셔널 인베딩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여긴 입력은 인베딩이 들어와요. 포지셔널 인베딩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어텐션에 뭐 쿼리 키 밸류 이런 거 준비시켜 놓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그 프로젝션 그러니까 여기 그 포지셔널 인베딩 된 거하고 원래 그 인베딩이 있죠. 원래 인베딩하고 두 개를 붙이고 레이어 놈 두 개 통과시키고 음, 아니 요거는 그 저기 뭐지 그 댄스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이죠. 예, 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빌드하면 되고 여기 이제 사실은 콜 쪽에서 부르는 거니까 구조에 따라서 불러주는 데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음, 그 여기 트랜스포머 구조가 처음에 어텐션 되고 레이어놈 한번 통과하고 피드 포워드 통과하고 레이어놈 통과했죠. 요 순서죠. 그림 기억하시죠? 요 순서대로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 파트가 여기에요. 어텐션 불러주고 셀프에 있는 어텐션 아까 그 다음에 레이어놈 한번 부르고 피드 포워드 한번 부르고 다시 레이어놈 부르죠. 예, 요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포지셔널 인베딩이 같이 들어가야 되죠. 원래 인베딩하고. 그래서 인풋에다가 요 포지션 요 부분이 더해지면 되죠. 두 개, 벡터 덧셈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두 개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킵 커넥션을 만들어줘야 되죠. 스킵 커넥션은 이거예요. 입력하고 어텐션 그 아웃풋을 더했죠. 그냥 네, 더하기로 구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현하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좀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고 뭐 테스트하는 부분은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인풋을.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아까 부르게 되면은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전체가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글로벌 맥스 풀링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이 트랜스포머가 인코더기 때문에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쭉 나오죠. 지금 입력의 개수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IMDb였으니까 긍부정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분류기에 넣어서 긍부정 분류를 시켜야 되죠. 근데 그 분류기를 지금 따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원래 분류기 그 MLP 같은 걸 넣어서 아니면 프로젝션 헤드 같은 걸 넣어서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 얘는 그렇게 안 했죠. 음, 얘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 글로벌 맥스 풀링을 먼저 했죠. 그래서 나온 그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을 평균을 취하고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 평균된 값을 여기 그냥 요 댄스 레이어에 하나 넣어서 예,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층을 하나 달긴 달았는데 그 층으로 들어가는 게 전체가 다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트랜스포머가 뽑아낸 리프레젠테이션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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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균을 낸 게 하나가 쏙 들어가서 그놈을 가지고 예, 그 활성함수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 가지고 예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아시겠죠? 어, 뭐 그렇게 동작을 시켰습니다. 돌리게 되면 코드는 아까 제가 다 드렸으니까 그 코드를 이거 돌리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한 500만 개 정도 만들어지죠. 예, 이게 인베딩에서 대부분 다 잡아먹죠. 인베딩. 예, 아까 인베딩
그 2만 단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뭐 그 또 워드 임베딩 사이즈로 줄이고 했는데 2만이라는 것도 크고 그 워드 임베딩 사이즈도 컸기 때문에 이게 커졌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정확도는 8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뭐 다 드렸고요. 요 코드를 한번 봐주세요. 한번 요거 돌려볼까요? 시간도 있으니까 돌려보죠. 뭐. 간단하게. 아까 돌린 거는 이건 뭐야? 이러고 생겼나? 이게 네, 뭐 요 코드인데요. 요거 돌리시면 되고 제가 뭐 돌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일부러 위에 코드는 뺐어요. 포지셔널 임베딩을 안 쓴 코드고 요건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한 코드예요. 요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을 좀 비교해 보라고. 근데 그 이렇게 모델을 대충 만들어 놓으면 대충이잖아요. 사실 그 리프레젠테이션은 다 친다. 사실 성능이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하면. 그런 다음에 출력을 냈으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 성능을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자료는 성능이 한 98%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자료 혹시 가지고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작년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어, 지금 좀 그 잔 기술들은 다 빼고 요 코어만 지금 뭐 넣어놔서 성능이 좀 높진 않습니다. 돌리시면 잘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 건데, 비전 트랜스포머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미지넷 데이터는 뭐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뭐 사이파 10 같은 거나 뭐 엠니스트 이런 걸 이제 써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처음부터 훈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미 학습되어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층 하나만 좀 추가해 놓고 그 출력층만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뭐 아니면 전체를 다 업데이트해도 되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훈련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VIT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그 VIT는 이미지넷 21K, 그러니까는 1000개로 분류해주는 트랜스포머를 가져다 놓고요. 비전 트랜스포머 가져다 놓고 그 트랜스포머가 10개를 분류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이파 10을 넣어서 그 출력층만 바꿔치기해서 그 출력층만 훈련을 시켜보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가져올 트랜스포머는 이 뭐 허깅 페이스에서 가져올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넷 21K를 훈련한 모델이에요. 엄청난 데이터를 훈련한 모델이고 우리가 할 일은 사이파 10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류 성능을 내주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출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파랑 맞아야 되니까 파인 튜닝을 한번 하긴 해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헤드를 달아야죠. 출력층에 당연히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해야 되니까 소프트맥스 10개로 분류해 주는 걸 하나 달아야 돼요. 그걸 달아놓고 할 건데 이건 사실은 위에 제가 뭐 프로즌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그 배워놓은 거를 체크포인트를 그냥 동결을 시켜놓고 지금 새로 다른 헤드만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원래 비전 트랜스포머를 좀 다 같이 풀 파인 튜닝을 해도 뭐 되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우리가 그 굉장히 그 많은 걸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양쪽으로 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뭐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코드를 살짝 열어놓고
요거는 훈련이 되고 있는데 중단을 과감하게 시킵시다 우리. 지금 우리 궁금한 건 아니니까. 중단시킬 필요 없었는데 중단시켰군요. 제가. 음, 네, 뭐 필요한 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음, 네, 일단 뭐 이미 사전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는 거예요. 요거예요. 모델은. 네, 요거를 불러온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은 음, 뭐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요 파트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에 그 트레이너블을 false라고 지금 제가 세팅을 했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기존에 학습되어 있던 요 가중치들은 그대로 훈련이 안 돼요. 거기는 업데이트를 안 시켜요. 그리고 내가 새로 추가한 헤드만 거기만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거를 커멘트로 막으면은 전체가 다 훈련이 됩니다. 전체가 다. 근데 러닝 레이스를 지금 얼마로 줬는지 한번 보세요. 러닝 레이스를 굉장히 작게 줬죠, 지금. 이런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어, 가중치가 원래 가중치가 바뀌더라도 굉장히 작게 바뀔 거예요. 아주 살짝만. 예. 그래서 이걸 작게 했기 때문에 이걸 훈련시켜도 괜찮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다 풀 파인 튜닝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어, 헤드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적당하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퍼 10을 다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일부만, 그것도 일부만 가져다가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코드를 좀 줄여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드 가져다가, 어, 전체 데이터 셋 가지고 한번 러닝 레이트 좀 조절하면서, 러닝 레이트 컨트롤 좀 하는 게 좋겠죠? 파인 튜닝 할 때, 컨트롤 하면서 한번 훈련시켜서 성능을 한번 최대로 한번 끌어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한번 돌려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하고, 3회 푹 돌리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습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코드 다 줬으니까,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기구학 관련된 거, 운동학인지 기구학인지, 뭐, 키네마틱스를 기구학, 운동학 양쪽으로 다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기구학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는 아까 그 RNN 가지고 훈련을 시켰죠. 그 우리 관절값들을 쭉 주고 포즈를 예측시키는 거 RNN 가지고 했는데 트랜스포머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예, 내부 구조를. 예,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안 쓴 코드가 있고 쓴 코드가 있는데 이건 한번 뭐 비교해 보라고 했고요. 뭐 쓴 코드 같은 거 하나만 열어볼까요? 또 뒤에 설명을.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암 포즈를 예측을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좀 줄이다 보니까 참, 그 입력 벡터 있고요. 아웃풋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이제 10개를 모아서 했죠. 10개를 모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10개를 모으는데 요게 지금 하나의 그 값이니까 여기로 쏙 들어가고요. 10개가 이렇게 싹 들어가요. 10개가 싹 들어가서 인코더에서 어텐션을 하는데 두 층만 있어요. 그 어텐션을 한 번 하고 그 나온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 번 더 어텐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값들이 쭉 나왔는데 요거를 또 평균을 내요. 예. 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평균을 냈고, 그리고 요거를 댄스층에 넣고 다시 한번 댄스를 통과해서 이 댄스가 하는 거는 6개의 값을 내야 되겠죠? 예, 얘가 6차원 벡터니까. 그래서 y1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T1부터 10까지 들어가서 11번째가 나오는 이런 구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는 이것도 아까 이 코드는 뭐 RNN이랑 똑같은 코드고요. 읽어서 값 X, Y 뽑아내는 거는 그다음에 정교화하는 것도 똑같고요. 시퀀스 생성하는 것도 똑같죠. 10개씩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트랜스포머도 아까랑 뭐 똑같아요. 두 층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만드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그 아까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했죠. 초기화된 벡터를 그냥 집어넣어주고 데이터로부터 그 벡터를 배우도록 했는데, 지금은 사인 코사인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진짜로 그 저자들이 처음에 만들어낸 그 함수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사인 코사인을 써가지고 나온 거를 포스 인코딩이라고 하고 그걸 더했죠. 원래 입력에다가. 그래서 상학함수로부터 나온 거를 더해준 거죠. 예,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 거고, 코드는 다 똑같은데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바뀐 것만 달라요. 포지셔널 인베딩이 좋으냐 인코딩이 좋으냐 이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뭐 데이터가 좀 적을 때는 포지셔널 인코딩도 잘 워킹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트랜스폼만 만들었고 아까랑 똑같은 거고, 모델도 아까 그 구조대로 제가 쌓아서 여기 나온 출력 값을 제가 그냥 평균치기 했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예, 이 파트가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컴파일해서 뭐 돌리면 되는데, 이거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고 그냥 스케일링 된 상태에서 스케일링 된 상태에서 오차 계산하면 되게 적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래 값은 막 100, 1000 이런 값이었는데 나는 0부터 1 사이 뭐 이런 값을 바꿔놓고 내 오차는 0.3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스케일을 돌려야 돼요. 이걸 한 다음에 오차를 관찰을 해줘야 돼, 찍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찍어봤더니 뭐 이런 성능이 나와요. 지금 좀 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줄여놨고요. 에폭 숫자를. 트레이닝 로스는 이렇게 떨어지고 밸리데이션 로스도 계속 떨어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9의 폭인가 10의 폭 돌렸을 때, 10의 폭 돌렸네요. 돌렸을 때 그 밸리데이션 오차는 뭐 0.69 얼마 나왔고, 실제 단위로 바꿨더니 X에 대한 오차는 299mm, 그러니까 뭐 29cm, 30cm 정도 이 정도 나왔고, YG 이렇게 나왔고, 이건 뭐 단위가 뭐 레디안일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오차가 나왔습니다. 뭐 정확한 단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 정도 오차가 나왔고, 모델을 개선해서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디코더도 똑같은 랩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보시는데, 디코더도 구조가 인코더랑 좀 다르잖아요, 디코더는. 그래서 그 디코더 구조에 맞춰서 그 모델 쌓아서 넣어주면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훈련시키면 돼요. 이 파트는 뭐, 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하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한번 그 코드를 한번 보시고, 뭐 각- 앞에 코드들이 다 이해되셨으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살펴보시고, 꼭 하셔야 될 거는 제가 그 오늘 드린 코드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시고, 꼭 다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 구조에 대한 좀 세부 사항들은 지난 강의들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를 어, 일단은 실습까지 제가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코더를 썼을 때는 참고로 똑같은 구조를 썼는데, 거의 똑같은 구조를 썼는데 일단은 성능이 훨씬 높게 잘 나오죠. 보시면, 예, 뭐 디코더가 아까 그런 구조랑 궁합이 좀 더 잘 맞는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이게 왜 더 잘 나올까요? 일단 그 큰 이유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는요, 내가 소셜한 마스크를 쓰지 않죠. 내가 학습한 게 미래값들을 다 보면서 내가 지금 학습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때 미래값은 안 주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는 보조바퀴 같은 거 달아놓고 그 자전거 타기를 했는데 실전에서는 그거 다 떼고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과거 것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강제해서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트랜스포머는 제가 원래는 그 LLM 튜닝하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좀 자세하게 하려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또 뒤에 할 것도 있고, 또 이번 학기 이거는 아무래도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예, 뭐 기초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멀티모달 모델로 넘어가고 뭐 좀 생성 모델의 기초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